뭔가 무리해서 약간 왕따 아니에요. 왕따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샤이한 것도 아니에요. 인기도 있어요. 근데 왠지 무리에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를 안 좋아해요. 자기만의 주관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책을 좀 제가 읽다 보니까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책을 한 부께 리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이양인. 여러분, 내향인, 외향인 할 때 향하다. 근데 안으로 향한 사람, 그러니까 좀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즐겨하고 뭐 이런 분들을 내향인이라고 하고 밖에서 에너지를 충족하는 분들을 외향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양인,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람을 이양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선 이 책의 제목은 이양인이지만 미국 책 제목은 미국 책이거든요. 라미 카민스키라고 임상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 분이세요.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의료센터에서 근무하셨고요. 뭐 수많은 임상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세상에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두 부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다 라고 해서 낸 책입니다. 이게 오트로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아마존에서 찾아보니까 원래 영어 제목은 The Gift of Not Belonging, 속하지 않음의 축복, 선물 뭐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 단어가 오트로버트입니다. 오트로버트, 버트가 원래 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인트로버트 그러면 내향적인, 엑스트로버트 그러면 외향적인. 근데 오트로버트는 오트로가 스페인 말이래요. 다른 방향. 그래서 이양인. 오트로 다른 쪽에 버트, 방향. 그래서 이양인이란 거야.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특성이 나도 조금 포함된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저는 완벽하게 이양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맨 끝에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양인인가 아닌가 테스트가 있는데요. 40가지의 문항이 있거든요. 제가 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다 몇 점 계산해 봤는데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내 삶에서,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은 극소수다. 그렇죠, 저는. 나는 파티를 즐기며 가능한 자주 참석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저 되게 그런 거 회식 안 하잖아요, 우리. 죄송합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꽤 그렇습니다. 제가 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188점 이상이면 이양인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212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읽으면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약간 이런 캐릭터가 있나 봐요. 저는 MBTI에서 제가 해보니까 제가 INTJ인데 근데 제가 이양인이라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떤 책이냐? 책 자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난 좀 특이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특이하냐? 어렸을 때 여러분 보이스카우트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람단, 누리단. 제가 보이스카우트를 했었는데 전 사실은 보이스카우트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적극적인 분이셨고 좀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고 저한테 원하시던 게 반장을 하기를 늘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래 약간 부끄러움도 많고 그런 성격인데 어머니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하셔갖고 라미 카민스키라는 정신과 선생님이 저랑 약간 비슷한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이양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이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한 게 일단 보이스카우트를 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저보다 좀 더 싫어한 게 관뒀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20대부터 뭔가 무리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왕따 아니에요. 왕따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샤이한 것도 아니에요. 1대1로 얘기 잘해요. 인기도 있어요. 근데 왠지 무리에 있으면 어떤 그룹에 있으면 어떤 집단에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그런 이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상했던 거야. 이분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신과 의사의 상당수는 본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좀 동기들아 미안해. 근데 자기가 이상하다고 자기의 마음을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이 정신과 의사를 하세요, 실제로. 근데 이분도 아마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 내가 좀 특이한 게 아닌가? 왜 부모님들은 얘가 좀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막 참여하고 남자이니까 또 막 즐겁게 리더도 하고 막 호탕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보통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특히 저희 어머님도 무리 속에서 막 뭔가 우뚝 쓰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을 원했는데 저 자체는 그런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정신과 의사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많이 봤죠. 보다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공동체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향인이나 외향인은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나를 지향하고 그 안에서 지향하고 내가 내 자신을 좀 피곤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이런 게 내향인이고, 여러분 내향인이 궁금하시면 수잔 케인의 콰이어트란 책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 책을 한 10년 전쯤 읽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책을 옛날 책이고 좀 두껍던데 그러면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안에 내향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MBTI 16가지 중에 I가 붙은 걸 내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향인은 바깥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야. 뭔가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건데 이게 모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지향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향인은 이분 설명에 의하면 공동체 안에 있긴 있어요. 근데 항상 시선은 바깥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공동체 바깥에 서 있는 거나 똑같아요. 늘 시선은 저 바깥쪽. 여기는 왠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서울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집단에서 뭔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그러면 혁명가, 난 여기가 싫어 이거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편한데 근데 막상 또 얘기하면서 잘해요. 얘기를. 1대1은 괜찮은데 다들 낯선 상황이 힘든 거기 때문에 그냥 온순하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약간 온순한데 저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과도 달라요. 외부인은 뭐냐? 이 그룹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오기 싶어 하기를 열망해요. 근데 이 안에 막상 있어서 왕따도 아니고 그냥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지내는데 맨날 시선은 바깥쪽에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 카민스키라는 이 정신과 선생님이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정해놓은 게 바로 이 이향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를 안 좋아해요. 자기만의 주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저희 때는 나이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트라고 안 부를 것 같은데 저희 때 나이트 문화 다음이 클럽이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문화가 저 나이트를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애들처럼 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도 저렇게 추고 싶지만 근데 마음속으로는 또 재미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갔는데 실컷 놀고서 재미없다고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들과 함께가 되고 싶은데 저는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가 나는 재미가 없고 근데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으니까 했던 행동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향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약간 많은 사람 파티장에 있을 때 제가 일본에서 법의학회 초청받아서 갔는데요. 일본 법의학회 와카야마 대학의 교수님이 일본 법의학회 회장님이신데 그분은 외향의 절정입니다. 키도 엄청 크고 머리도 별로 없으신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모든 나라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존들리면서 와 센세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저는 숨어 약간 한쪽에 가만히 있다가 이거 언제 끝나지? 있다가 잠깐 이제 다시 돌아왔다가 제 앞에 이제 또 뭐 그 히로시마 대학교 법의학 교수님이 앉으셨는데 저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되게 불편해요. 어디서 오셨으면 막 교토대학 교수 막 전 서울 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인맥 쌓고 좋은 건데 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딱 히로시마 대학교 법의학 교수입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둘이 앉아서 둘은 되게 좋아. 내 일본 드라마 좋아한다. 너 언내추럴 보셨냐? 그랬더니 자기도 안다. 이시하라 사토미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또 이제 막 하려면 또 힘들고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예의는 발라요. 1대1이 있으면 참 좋은데 만약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만의 필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분 많죠. 나의 필터가 있어서 일단 들어.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뭐 사회적 규율 이런 것도 뭐 보편적 기준에 맞으면 당연히 이거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특정 집단에 들어왔는데 그 집단에서 보편적 기준과 달리 까라면 까야지. 예를 들면 그런 뭔가 다른 기준이 오면 굉장한 반항감이 듭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혁명가처럼 다 때려부수자 이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온순하게 그냥 패시브 어그레시브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조용히 약간 변칙적으로 반항하는 거를 즐겨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내가 거기서 불평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짜 외향인 행사를 합니다. 내향인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피하죠. 집에 가서 누워 있고. 근데 외향인은 또 밖에서 즐기고. 근데 이향인은 특성이 이 책에 의하면 오히려 가짜 외향인 행사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즐겁지 않지만 여기서 해야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외향인은 뭔가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종교를 잘 못 믿어요. 그런데다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은 따뜻하다. 아마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집단 내에서 뭔가 이게 편하지 않고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공동체 지향으로 가자! 이랬을 때 왜? 그거 맞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이향인인 것 같아요. 저는 이향인이 무 자르듯이 있다라고 이분도 얘기하시지 않았고요. 누구나 이향인적인 건 있고 그런 게 조금 더 강한 분들이 나는 이향인이고 그게 아니고 난 좀 내면적으로 잘 안쪽으로 갈무리해야 되는 사람이면 내향인이고 그래서 저는 익스트로버트와 인트로버트 이 두 가지만 있는 것보다 여기 앞에 제목으로 써 있지만 오트로버트라는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수긍이 가기도 했습니다. 동의하기도 했고요. 왜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저도 믿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향인 저도 성격 관련된 책에 그런 궁금한 게 많아서 내향인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전 세계 중에 내향인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반 이상은 다 외향인이냐? 이렇게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남들 따라 하는데 원투 투 원투 되고 싶으니까 그냥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사실은 즐거움 못 느끼고 항상 시선은 바깥에 있고 뭔가 자기만의 주관이 확실하고 이런 자유로운 영혼인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212점이 나왔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어트로워트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수긍하게 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오트로버트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냐? 쉽게 좀 여러분 이 얘기는 아마 nature or nurture 양육이냐 본성이냐 이건 늘 고민이에요. 근데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기 때는 어때요? 아기 때는 그냥 이기적이에요. 막 배고프면 울고 뭐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막 한 2~3살까지는 막 내 거고 막 찰싹 때리기도 하고 막 말썽도 피우고 그러는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한 2살 정도 되면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엄마들이 교육하죠. 아들이면 야 이러면서 이제 너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친구들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이러면서 사회화 시키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이처냐 널추어냐 즉 본성이냐 양육이냐인데 그 어느 누구도 둘 중에 하나가 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야. 사람에 따라서는 널추어 즉 양육에도 불구하고 사회화라는 어떤 자기장 사회라는 어떤 자기장 자석이 끌어들이는 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거기서 내향과 외향이 나눌 수도 있지만 근데 왠지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남들이 좋아하는 거, 남들과 함께 있는 거 힘들어요. 1대1은 괜찮아.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반장이 될 수도 있어요. 리더십을, 왜냐면 할 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막상 그 사회 안에서 가치를 그 집단과 맞추라고 그러면 반항심이 들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트로버트인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제가 거기서 수많은 페이지를 다 접었는데요.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인생이란 건 연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공동체 지향적인 가치, 공동체의 선, 공동체주의, 공동체를 너무 강조하신 분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공동체 바깥에 서 있고 공동체 밖을 쳐다보면 그게 옳은 건가를 누가 제일 아시냐면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아세요. 부모님들이 잠깐 우리 아이,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왜 애들이랑 못 놀지? 얘 왕따인가? 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정말 이 책에 수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정신과 선생님이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우리 애가 또래랑 못 논다. 근데 사실 얘는 말도 잘하고 1대1이면 친절하고 어른들이랑 더 친해요.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럴까? 독창적이고 생각도 그렇고 다만 또래와 함께 있는 거, 그룹 지향적인 거 이런 거를 힘들어할 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뭐라 그럴까? 이것들을 굉장히 걱정하게 돼요. 사실은 그렇게 커도 정서적으로 자립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철저한 고독을 속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고요. 또 여러분 그 파티나 아니면 무슨 동창회 이런 데 가면 명함 돌리면서 형님 뭐 오셨습니까? 하면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저는 일단 이름을 못 외워요. 거긴다 더더군다나 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양인들은 삶에 대한 만족감,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높고요. 또 아무래도 집단 위주로 생각하다 하는 것보다는 집단 밖에서 보니까 공감이라든지 오히려 공감이라든지 좀 독창적이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꼭 남을 따라야 되냐, 공동체 지향적이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시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는 이양인, 즉 소속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들이 계속 걱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부모님이 어떨까요? 너는 말이야 왜 애들이랑 못 놀고 왜 똑같이 행동하지 못하니? 이러면서 분명히 아이들에게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제일 큰 문제는 이런 분들은 청소년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살던 시기 중에 가장 소속감이 중요해요. 아자 하면서 우리 뭐 일진패거리, 크로우, 일본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다 어때요? 청소년기에 왕따가 생기는 이유도 청소년 때에 어떤 그런 그룹을 짓고 거기에 속하지 못하면 뭐라 그럴까? 약간의 페널티가 주어지는, 약간이 아니죠. 심각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근데 그 무리에 필사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근데 이양이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양인이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청소년 때도 그런 마음이 없냐? 중고등학교 때는 아까 제가 나이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열심히 친구들 따라간 것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렇게 되고 싶어. 근데 막상 가면 나는 아니야. 난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난 여기에 젖제 맞지 않아.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양인이란 게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 아이를. 그런 우리 애가 만약에 참고적으로 제 애는 저도 아이가 있는데요. 대학생이죠. 저희 아이는 이양인은 아니고 전형적인 내향인, 개인주의자입니다. 그냥 뭐 좋아요. 저희 아이 속도 깊고 좋은데 만약에 나에게 이양인의 아이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버려두는 기술을 발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비두면 되나요?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는 내버려두는 기술이 꼭 이양인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양인, 그러니까 무리에 끼는 거를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want to want, 되는 걸 원하지만 괴로워하고 그런다면, 그리고 이걸 힘들어한다면, 이 책을 읽고 내버려 두는 게 어떨까? 우리 아이를.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이 삶에 있어서의 본인의 기호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의 어떤 호불호를 알 수 있는, 그렇게 놔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는 또 이양인은 연애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왜냐면 이양인이면, 근데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양인이 그룹 내에서 힘든 거지, 어떤 공동체 지향에 대한 어떤 거부감, 힘든 거지, 1대1로는 되게 다정한 사람이에요. 얘기도 잘하고, 또 막상 반장이나 회장 시키면 열심히 합니다. 주어진 롤을. 근데 다만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런 집단적인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의 가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럴 때 약간 힘들어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그런 분들은 그러면 연애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당연히. 외양인과도 할 수 있고요. 내양인과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친밀한 이성관계를 맺는 방법도 잘 나와 있고요. 가장 궁금한 게 어떤 직업을 가지냐예요. 왜냐하면 직업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업, 요즘에 다 협업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도 요즘엔 연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협업을 추구하고요. 회사 어때요? 하이닉스, 요즘 가장 핫하다는 하이닉스. 어때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 그 무리의 집단적 가치에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주식회사인데요. 이양인들은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직업을 해야 되냐?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위였는데, 직업이, 이분이 추천하는 거는 프리랜서. 그리고 독립적 직업. 근데 사실 세상에 제일 많은 직업은 회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양인이다. 그리고 저처럼 이양인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수가 없대요. 솔리스트가 돼야지. 근데 솔리스트는 막 손여름 막 이런 멋진 분들, 이 조성진 이런 분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가장 마음먹었던 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랑 좀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근데 애써 제가 이양인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죽음에 관해서는 제가 이양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양인의 최대 장점이 뭐냐? 여러분, 사회적 관계를 언제까지 갖고 갈 수 있다 생각하세요? 사실 사회적 관계는 소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 세월이라는 게 지나면서 이거를 이별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을 소유할 수 있어요. 기억을 소유할 수 있고 특별한 순간과 경험을 가진 특별한 의미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양인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남들의 취향, 소셜 미디어에 이거 누르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양인은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중요해요. 남들이 중요하다, 남들이 뭐 재밌다, 난 하나도 안 재밌거든. 그걸 알아요. 자기의 취미와 어떤 자기의 소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의 기억과 자기만의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양인이에요. 삶의 마지막 국면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내양인이나 외양인보다 훨씬 더 좋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양인들은 자기만의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이양인이란 거예요. 제가 이 책에 불과 뒤에 한 1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에 한 6장을 접었는데요. 사실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소개시키는 94세의 어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님이 있었는데 여성분입니다.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90대에도 담배를 피는, 담배는 피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여성분이 나오는데 9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분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양인이라고 이분 판단하셨는데, 이정식환 선생님이 나는 충분히 내 삶을 사랑했고 부모님이 언젠가 세상을 다 떠나고 그들 없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분의 삶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그 삶이 자랑스럽고 이제 나만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넌 지금도 돼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되게 보시면 별표까지 치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사실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린 자만이 죽을 때 평화롭게 떠날 수 있다는 것, 또 삶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의 이 방식, 이 사회와 내가 불화를 겪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나를 이해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아마 이항인의 특징이 아닐까. 저는 아마 카민스키라는 이 선생님이 이 책을 쓴 이유도 사회와 불화를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럼 나는 잘못된 거냐? 나는 이 사회가 원치 않는 사람인 거냐? 그렇지 않고요. 그냥 네이처냐 널추어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고 나를 생각하는 건데, 근데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공동체 지향인 게 나에게 어트랙티브한 거 아니에요. 어트랙티브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내 내재적으로 그런 경향이 좀 센 것 뿐이에요. 근데 너는 개인주의자다. 문유석 전 판사님이 쓰신 개인주의자 선언도 읽어보신 분들이 혹시 감동적 깊게 읽으셨다면 이 책을 다시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냥 난 좀 다른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근데 나는 장점도 많아요. 아까 어떤 장점이라고 했죠? 나는 다정하고요. 공감도 잘하고, 그리고 시선을 바깥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휘둘리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근데 다만 사회적 풍습에 같이 합류하지 않는다는 걸로 배척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면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나 좀 그런 성격이 있다, 걱정된다, 또 아니면 우리 아이가 그렇다, 또 내가 약간 사회와 불화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수잔 케인의 콰이엇을 재밌게 읽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문유석 판사님의 개인주의자 선언, 둘 다 베스트셀러였죠. 그러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아마 결정판, 내향인, 개인주의, 그리고 사회와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그리고 나는 사회와 이런 불화를 겪고 바깥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난 잘못된 것과 전혀 아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한 걸 할 수 있다. 심지어 연애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금방 읽어요. 생각보다 금방 읽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요.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